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서 다리가 좀 자주 붓는 분들, 그 다음에 좀 걷거나 오래 서 있거나 하면 종아리가 묵직한 느낌 드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내가 직업상 오래 서 있다 보니 그런 거겠지? 아니면 피곤해서 그런가? 이렇게 넘기셨을 수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원인일 수 있습니다. 원인을 못 찾고 있다가 혈관이 툭툭 붉어진 다음에야 혹은 통증이 아주 심해진 다음에야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정맥류, 뭐가 원인인지 그리고 요즘은 어떻게 치료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과 함께합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 김병준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병준 레다스 흉부외과 의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 김병준입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하지정맥류를 전문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치료를 해오신 전문의 네.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한 질환입니다만은 네.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하지정맥류가 어떤 질환인가요, 선생님? 네, 우리 하지정맥류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인식은 다리에 혈관이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것을 생각하시잖아요. 마치 지렁이처럼.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이 하지정맥류란 것은 다리의 혈액순환이 병드는 겁니다. 아하.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맥순환은 다리에서 심장 쪽으로 피가 잘 올라가야 되는데 네. 이 올라가는 피들이 다시 아래로 역류하는 걸 막아주는 판막이라는 게 혈관에 있습니다. 예. 이러한 판막이 손상되거나 또는 혈관의 벽이 약하게 되면 예. 올라가야 될 피가 오히려 아래로 역류하는 혈액순환이 생기면서 예. 이런저런 불편한 증상과 예. 또 합병증이 나타날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심장이 사실은 두 개다. 네. 여기서 심장이 하나가 있고 그렇죠. 종아리도 심장인데 네. 종아리에서 이제 탁 퍼올리는 그거는 이제 정맥피가 될 텐데. 그렇죠. 요걸 아무래도 종아리는 조금 심장보다는 약하다 보니 네. 이 퍼올리는 힘이 좀 약할 텐데 네. 이게 약해지고 그다음에 안에 밸브가 고장이 나면 그렇죠. 판막이 고장이 나면 네. 역류가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혈관이 막 이렇게 붉어진단 말이죠. 네, 그렇죠. 이게 발 쪽에 있는 다리 쪽에 있는 혈관 질환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당뇨발도 떠오른단 말이죠. 네. 당뇨발이랑 하지정맥류는 어떻게 다른 거죠? 아, 그렇죠. 하지정맥류는 우리 다리의 정맥 혈관들이 병드는 거고요. 네. 당뇨는 우리 발가락으로 발로 가는 말초 동맥들이 가늘어지면서 오는 그런 병이니까 예. 완전 좀 다른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동맥 질환이고 하나는 정맥 정맥 질환이고 질환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네. 경과도 다르고 당연히 치료도 다르게 됩니다. 많이 다르죠. 예. 그리고 오늘 사진으로 저희들이 좀 많이 보여드릴 텐데 하지정맥류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단계별로도 다른 네. 질환들, 네. 다른 증상이 나타나니까 그렇죠. 이거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우리 하지정맥류는 처음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가 만성적으로 점점 악화되는 질환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단계별로 1기에서부터 6기까지 나누어뒀어요. 1기는 보통 육안적으로 실핏줄 정도가 보이는 거고요. 저런 분들은 되게 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저 정도는 저희들이 아직 치료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보통 치료는 2기부터 하는데 예. 2기가 되면 혈관들도 커지고 아. 그리고 실제로 그 하지정맥류의 원인 혈관에서 피가 역류하는 현상까지 나타나는 경우거든요. 예. 그래서 2기부터 저희가 수술을 진행하고요. 눈에 딱 띄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제. 3기가 되면 다리가 많이 붓기 시작해요. 저기 그래서 아래쪽에 발목에 지금 양말 양말 자국인 자국이 거죠. 크게 짓죠. 아. 그래서 저녁이 되면 종아리가 막 코끼리 다리처럼 붓는다든지 아이고. 그냥 다리가 많이 부어서 약물 쪽이 심하다든지 예. 그리고 심각한 건 4기부터인데요. 예. 4기부터 염증이라든지 피부 변색이 진행되는 경우에 예. 색깔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피부 네. 변색이 진하게 변하게 되고 예. 그런데도 육안적으로 안 튀어나오면 네. 일반인들은 이게 하지정맥류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5기, 6기가 되면 피부가 괴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흔히 피부가 죽는다 그러죠. 예. 피부가 죽어서 피부 궤양, 예. 완전히 패여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죠. 예. 그런데 육안적으로 안 튀어나오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피부과만 다닌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오기 사진을 보니 네. 상처처럼 보이는 게 있어서 네. 저거 내가 벌레한테 물렸었나? 네. 아니면 어디 모서리 이렇게 쾅 부딪히고 상처가 났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예,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연세 드신 분들이 다리에 상처가 나는데 안 낫고 그럴 때 예. 이게 하지정맥류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어.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누가 저 상황에서 하지정맥류를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예. 다리가 저렇게 부어서 양말 자국 심하신 분들, 그리고 네. 밤 되면 네. 막 이렇게 막 다리가 부어서 저녁 때는 저 부츠 못 신어요 이러시는 네.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게 알고 봤더니 예. 하지정맥류일 때문일 수도 예, 있다.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이 선생님을 찾아오실 때는 네. 어떤 증상들을 주로 호소하시나요? 네, 물론 우리가 육안적으로 울퉁불퉁하게 보여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 실제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다리가 불편해서 병원에 내원하십니다. 예. 울퉁불퉁해야 하지정맥류로 생각을 네, 하시는데 네. 그거보다는 오히려 다른 증상 얘기를 더 많이 그렇죠. 하죠. 예. 뭐 예를 들면 다리가 너무 무겁다는 거죠. 무겁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다리가 너무 붓는다. 예. 특히나 주무시다가 쥐가 나서 잠을 자주 깨는 분들 많습니다. 뭐 예. 일주일에 3번, 4번 쥐가 나고 나면 밤에 잠을 아예 못 잔다든지. 그러면 다음 날 아침까지 뭐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다리에서 자꾸 열감이 느껴진다. 예. 피부가 막 가렵다. 예. 그러면서 다리가 피로감이 많이 느껴진다. 네. 이런저런 불편한 증상만 갖고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선생님 이거 저는 손발이 찬데 네. 발이 특히 많이 차서 네. 여름에도 양말 신어요 네, 하시는 네, 분들 네.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하지정맥류의 증상일 수 있습니까? 네,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하지정맥류라는 건 혈액순환이니까 환자분들 오셨을 때 발이 차다, 손이 차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하지정맥류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나면 그런 증상들이 많이 좋아지는 분들 많습니다. 야, 이 별별 증상들이 다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네. 다리가 뭐 저리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 요즘 워낙 매스컴에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 하지 쪽으로 다리 쪽으로 이렇게 저린 증상이 있으면 네. 척추 디스크부터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단 말이죠. 네, 네. 실제로 흔하기도 하고. 그렇죠. 러면 네. 척추 디스크로 다리 저린 네. 거랑 네. 하지 정맥류로 다리 저린 거랑 네. 요거 구별할 수 있는 포인트 같은 게 좀 아. 있을까요? 사실은 감별이 쉽지는 않는데 네. 이제 우리가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다리가 아플 때는 주로 이제 허리,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외측으로 네. 바깥쪽으로 통증이 온다든지 또 전기 오듯이 지릿지릿한 느낌이 오고 예. 특히나 좀 많이 걸어주면 걸을 때 통증이 좀 심해지는 게 우리 디스크나 협착증 때 오는 증상이고요. 예. 하지정맥류는 약간 다릅니다. 예. 증상은 그 다리에 오는 증상은 비슷할 수가 있는데 하지정맥류가 있을 때는 주로 오래 앉아 있거나 가만히 서 있을 때 증상이 심하고 좀 걸어주면 예. 혈액순환이 되잖아요. 아하. 그때는 오히려 다리가 편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요 포인트가 약간 다르죠. 그래서 예. 저도 환자분들 진료할 때 걸으면 어떠세요? 가만히 서 있을 때는 어떠세요? 요거를 해서 제가 감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요즘 되게 바쁘시다는 소문을 들어서 네. 얼마나 환자가 많을까요? 네. 지금 제가 보기에 일기 환자 저런 분들은 되게 많을 것 네. 같거든요. 환자가 얼마나 많아요? 저희가 일단 그 아까 단계별로 2기 이상을 하지정맥류라고 진단을 하고 수술을 하고 하는데요. 네. 이게 유병률이 점점 많아집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네. 혈관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많아지고 전체 인구의 약 한 20%? 20%요? 네. 그렇게 많아요? 그 정도로 하고 미국 통계이긴 하나 예. 50대 이상 여성들은 네. 2명 중에 1명이 하지정맥류가 있다고 할 정도로 유병률이 많습니다. 당뇨 고혈압보다 많을 수 있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정말 환자들이 많은데 네. 모르고 계실 가능성이 그렇죠. 많다는 거죠. 네. 근데 이런 느낌도 듭니다. 나 하지정맥류 있는 거 알고 있지만 뭐 불편하지 않아서 네. 그냥 이렇게 살고 있다. 그렇죠. 이런 경우 그냥 네. 놔둬도 괜찮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지정맥류의 정확한 이름은 네. 만성정맥 질환이라고 해서 네. 점점 심해지는 진행성 질환이거든요. 예. 그래서 젊을 때 네. 근육이 좋을 때는 그렇게 불편 안 하다가 예.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악화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합병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예. 하지정맥류는 가능하면 초기에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예. 따라서 겉으로는
그 육안적으로 약간 혈관이 튀어나와 있지만 불편하지 않더라도 예. 병원에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고 예. 치료의 적기라고 판단되면 좀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우리 나이의 노후에 다리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4기, 5기, 6기 돼서 수술하면 네. 나을 수는 있지만 다 나아도 후유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2기 쯤에 네. 또는 3기 초반쯤에 치료하는 것이 예후에 제일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이렇게 막 툭툭 붉어져 나와 있는 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도 네. 증상이 없다면 안 아프실 수는 있지만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한번 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죠. 일찌감치 치료를 받거나 예. 그렇죠. 우리가 모든 병이 그렇지 않습니까? 초기에 치료하는 거하고 예. 말기에 치료하는 거하고 예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지정맥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찌감치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누구한테 생기나 네. 누구한테 생기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게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자기가 잘못한 게 있겠습니까? 이게 병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원인인데 특히나 하지정맥류는 이게 복합적으로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가족력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하지정맥류를 갖고 있는 내력도 있거든요. 집안 내력. 예. 그래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하지정맥류가 있다면 따님, 아드님 중에 따님이 좀 더 많이 생겨요. 한 그래요? 60%. 예. 그다음에 아드님은 한 25%. 예. 만약에 부모님 두 분 하지정맥류가 있다면 아들, 딸 구분 없이 네. 90% 이상에서 하지정맥류가 생깁니다. 그럼 이제 어머님이 아이고 나 때문에 우리 네. 딸도 미니스커트 입기 힘들겠네 이런 얘기 하실 수 있겠네요. 많이 그러시죠. 예. 내 때문에 우리 애가 저렇네 네. 이런 분도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노화예요. 예. 우리가 에이징 프로세스. 나이가 들다 보면 혈관이 약해지잖아요. 네. 그리고 근육도 약해지고 종아리 근육이. 예. 그러면서 하지정맥류가 잘 생기고. 예. 또 하나는 직업적인 거. 우리가 백화점에서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 또는 교사들처럼 이제 오래 수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예. 하지정맥류가 잘 발생하거든요. 예.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임신을 자주 했을 때 예. 임신을 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보다 세 번, 네 번 하신 분일수록 하지정맥류가 잘 생기고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왜 비만하시면 예. 혈액순환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환경과 유전적인 환경이 복합해서 예. 하지정맥류는 잘 생기죠. 엄마가 하지정맥류가 있었는데 네. 나는 여성이고 지금 학교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그렇죠. 있고 그 상태에서 이제 임신을 하시고 이렇게 네. 되면 정말로 그렇죠. 생길 가능성이 예. 많아진다. 예, 뭐 거진 100% 이렇게 생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혈관이 어떨 때는 조금 보이다가 어떨 때는 네. 조금 안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 네. 분들 계실 거니까 그렇죠. 요거 놔두면 저절로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하고 계신 분들 네. 어때요, 선생님? 일단 우리가 혈관 내 판막이 손상되거나 예. 또는 혈관이 약해져서 피가 역류하고 있다면 역류하는 시간이 저희가 있어요. 뭐 0.5초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역류가 이미 진행돼서 하지정맥류로 넘어갔다면 네. 그냥 자연스럽게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예. 뭐 약을 먹어서 좋아지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시술, 수술 이런 것을 해줘야 네. 이 병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는 없다라고 네. 마음을 굳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네. 마음 굳히시고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네. 선생님께 왔어요. 네. 뭐 엑스레이 찍나요, CT 찍나요? 어떻게 검사하세요? 네, 우리가 하지정맥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심장으로 올라가야 될 혈액이 역류하는 혈류를 보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 혈관 초음파 검사입니다. 예. 그래서 혈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피가 올라가야 되는데 아까처럼 역류하는 것을 네. 저희가 사진으로 찍고 예. 그 역류 시간이 0.5초라는 기준이 있어요. 예. 그 0.5초를 넘었으면 하지정맥류라는 진단과 치료 계획을 저희가 드리게 됩니다. 예. 지금 저 사진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저게 이제 사실은 네. 이렇게 쭉쭉쭉 움직이는 게 보이고 소리도 네. 막 들리고 그러잖아요. 저걸 보시고 이제 네. 얼마나 많이 진행이 됐는지 판단을 하시고 그렇죠. 수술을 할지 말지 네. 결정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네. 자,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시술을 수술을 혹은 받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네. 치료법들이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술 안 하는 거, 네. 뭐 경한 상태에서는 뭐 운동하세요, 네. 압박 스타킹 신으세요 네.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하지정맥류를
정맥류를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두 종류로 보시면 되죠. 네. 첫 번째는 수술을 하지 않고 하는 보존적 치료, 두 번째는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한 적극적인 치료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하지 정맥류가 있는데 당장 수술을 못 한다든지 예. 또는 하지 정맥류까지는 진단이 안 되는데 다리가 무겁고 붓고 아프다든지 네. 요때 보존적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네.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신어주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맥순환 개선제라는 약물을 투여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이렇게 두 가지를 해주면 다리의 불편한 증상도 개선이 되고 하지정맥류 증상도 많이 좀 가라앉게 됩니다. 예. 단 하지정맥류가 있는 경우라면 네. 그런 보존적 치료로는 근본적인 해결까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주 경한 상태에서 이제 네. 압박 스타킹을 이제 쓰시도록 이렇게 그렇죠. 하시는데 네. 이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의료용 압박 스타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압박 스타킹 검색해 보면 네. 인터넷에 막 천지로 팔고 있거든요. 네. 이거 제가 한번 써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효과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의료용이어야 네. 하는 이유가 있죠. 네,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예.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늘 신고 있거든요. 선생님 쓰고 계시는 네, 거예요, 지금? 예, 예, 이거예요. 예. 이게 이제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일반적인 스타킹하고는 좀 다른데요. 예. 이제 우리 발목, 종아리, 예. 허벅지까지 압력이 단계적으로 낮아져요. 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장에서 내려온 피를 발에서부터 쪼아서 발목, 종아리로 갈수록 피가 잘 올라가게끔 도와주는 거죠.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쭉 예. 짜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그렇죠. 하는 스타킹이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의료기기에 들어가고 예. 나라에서 건강보험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처방받으면 오히려 더 좋은 의료용 스타킹을 더 저렴하게. 그렇게 되죠. 그렇죠. 네. 예, 예. 그래서 검증받은 스타킹을 예. 정확한 것을 신어줄 때 효과가 좋죠. 예, 그러니까 예. 아무 스타킹이나 신는 것보다는 예. 조금 더 병원에서 처방받는 게 더 좋겠죠. 예, 압박 스타킹도 병원에서 꼭 처방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일반적인 방법이 있고 네. 이제 수술 시술로 한번 들어가 네. 보겠습니다. 요즘은 수술은 잘 안 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긴 네, 한데 네. 뭐 옛날에는 발거술이라고 해서 네. 이렇게 혈관을 쭉 다 뜯어내는 그런 네, 수술을 네. 받으셨나 봐요. 맞습니다. 예. 네, 우리가 이제 하지정맥류를 수술이나 시술로 하는 방법은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수술적인 발거술, 네. 그 다음에 최소 침습적 수술이라는 방법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열 치료라든지 네. 또는 접착제 치료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죠. 네. 그리고 그 외에 완전 비수술 주사요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 발거술이라는 것은 크게 절개를 해야 되고 네. 마취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지정맥류의 원인 혈관을 뽑아버리는 수술인데 예. 최근에는 이러한 수술 방법들은 좀 지양하게 되고 네. 최소 침습적 수술인 레이저 수술, 고주파, 네. 뭐 그다음에 비수술적 주사요법인 초음파 유도화 혈관 경화요법 네. 이쪽으로 이제 많이 넘어가서 네.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 바로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진화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훨씬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맞습니다. 전신 마취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바로 이제 시술 받고 바로 걷죠.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네. 수 있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선생님은 이제 옛날 수술도 해보셨을 거잖아요. 많이 해봤죠. 오래 해보셨으니까 네. 확실히 수술에서 시술로 넘어오니까 이런 네. 게 좋더라 하는 거 네. 있겠네요. 일단은 수술 시간이 짧아져요. 예. 네, 그리고 특별한 마취가 필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 연세 많으시고 힘드신 분들 예, 예, 뭐 기본적인 심장 질환이나 당뇨나 예. 이런 기저 질환들이 많은 분들이 훨씬 수월하게 치료받을 수 있고 예. 또 우리가 수술 시간을 짧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예방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어떤 시술을 받으셨는지 우리가 예를 한번 네. 들어서 보도록 하죠. 네. 네. 자, 선생님. 80세 남자분으로 네. 나옵니다. 네. 지병이 많으시네요. 네. 예. 이분은 병원에 처음 내원할 때 다리에 굉장한 불편한 증상을 갖고 오셨어요. 예. 30년 이상 예. 하지정맥류를 키우다가 예. 다리가 이제 너무 아파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다리를 절면서 오신 80대 어르신인데요. 예. 이분은 기본적으로 당뇨, 고혈압, 뭐 협착증, 무릎 관절 예.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오셨는데 네. 이제 이미 뭐 여러 가지 지병도 많으시고 연세도 80대를 넘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레이저 수술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네. 비수술적 주사요법인 초음파 유도화 혈관 경화요법으로 치료했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한번 그렇죠. 해보자. 지금 살짝 말씀하셨는데 네. 초음파 유도로 혈관
경화요법을 쓰신다고 그렇죠. 했습니다. 네. 초음파를 보면서 네네. 혈관을 경화시킨다. 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선생님? 예. 우리 주사 약물 중에 혈관 경화제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혈관을 그냥 딱딱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렇죠. 못 쓰게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그 하지정맥류의 원인 혈관과 예. 그것 때문에 튀어나오는 혈관들에다가 초음파를 보면서 아주 정밀하게 주사를 놔주면 네. 이 병든 혈관들이 경화, 굳었다가 예. 시간과 함께 흡수되는 방법입니다. 아. 좋은 게 외래에서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마취가 필요 없습니다. 네. 시술하고 바로 걸을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런 기본적인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이 시술하고 바로 활동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안전하죠. 이미 80세이신데 네. 그리고 지병도 되게 많으신데 그렇죠. 어떤 시술을 하자니 무엇도 지금 다 조금 부담스러운 예. 상황이라 네. 혈관 경화요법을 쓰신 네. 겁니다. 자, 경과를 선생님 한번 볼까요? 네. 처음에 왼쪽 사진 보시면 네. 다리도 엄청 부어 있고요. 혈관도 많이 튀어나오고 예. 그다음에 발 쪽에 혈관들도 많이 지금 자라 있죠. 저 상태로 네. 수십 년을 견디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랬다가 이제 시술하고 어느 시기가 되니까 오른쪽 사진처럼 네. 이게 이제 겉으로도 깨끗해 보이지만 실제로 초음파를 대보면 네. 그 아래쪽으로 피가 역류하는 문제도 해결이 되고 튀어나왔던 혈관들도 깨끗하게 없어져서 네. 환자 자신이 다리가 너무 편해진 거예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예. 환자분 너무 행복해하시고 예. 더 걷기도 이제 운동도 잘하시고 굉장히 좋아하시죠. 이제 여름에도 샌들 신으실 수 있고. 그렇죠. 반바지 입으셔도 예, 되고. 예, 너무 네. 좋잖아요. 네네. 해결이 정말 잘 됐습니다. 네. 예. 그리고 본 김에 또 한 네. 케이스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케이스를 모아둔 경우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대한흉부외과 학회에 저희들이 발표했던 자료들입니다. 네. 맨 위의 사진은 이제 저희들 4기의 환자 많이 튀어나온 와, 환자가 예. 이제 초음파 유도와 혈관 경화요법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과정이고요. 남자 50세 환자분이신데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사진은 예. 이분은 피부 궤양까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와. 그래서 이 경우도 예. 수술적인 방법 말고 초음파 유도와 혈관 경화요법이라는 비수술적 주사요법으로 깨끗하게 완치된 경우고요. 76세 남자분이신데 네. 저 발목 쪽에 저렇게 지금 이미 궤양도 있는 상태.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하지 정맥류를 해결을 하고 났더니 네. 궤양도 이제 치유가 된 그렇습니다. 예. 이 하지 정맥류가 낫지 않는다면 궤양은 절대로 안 낫습니다. 원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계속 궤양은 악화되고 네. 아무리 다른 뭐 피부과를 다닌다 해도 낫지 예. 않게 되죠.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마지막 사진도 하지 정맥류도 굉장히 심하고 예. 그리고 이분은 한번 재발했던 분입니다. 예. 거기다가 피부 궤양도 조금씩 생기는 분이었는데 네. 초음파 유도와 경화요법이라는 비수술 주사요법을 하고 네. 깨끗이 좋아진 경우를 저희가 학회에서 보고한 경우입니다. 이분도 81세 남자분이신데 네. 혈관 경화요법 하나만 가지고 그것만으로도, 네. 이미 연세도 많으시고 네. 지병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문제가 많으실 수 있으니 네. 혈관 경화요법 하나만 갖고도 저렇게 해결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분들은 이제 뭐 이 이후에는 새 삶을 거의 찾으신 것처럼 그렇죠. 예. 통증도 없고 예. 이제 잘 걸으시고 예.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요게 지금 혈관 경화요법 한 가지만 쓴 케이스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아까 말씀을 잠시 하셨습니다만 선생님께서는 레이저도 쓰시고 예. 혈관 경화요법도 쓰시고 네, 그렇게 네. 하십니다. 네. 요거 다 쓴 케이스도 있으시다고요? 그렇죠. 한번 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진 보면 여러분들 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왼쪽 상단에 있는 사진을 보면 네. 피부가 많이 궤양되어져 있죠. 와. 궤양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6기 단계입니다. 예. 이분은 겉으로는 유관적으로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혈관은 없어요. 예. 그래서 1년 이상을 피부과 치료만 하셨습니다. 그랬겠네요. 예. 누가 저걸 하지정맥류라고 알 수가 생각했겠습니까? 없죠. 예. 피부가 저렇게 안 좋으니까 당연히 피부과 치료를 했는데 예. 아무리 치료해도 좋아지지 않고 계속 악화되니까 이제 주변에서 하지 정맥류 때도 그럴 수 있으니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예. 병원에 오셨는데 레이저 정맥 폐쇄술이라는 레이저 수술과 예. 그리고 저 궤양 주변에 있는 정맥류 혈관에는 네. 초음파 유도 경화요법이라는 비수술 치료를 하셨고요. 예. 그리고 궤양이 깨끗이 나은 사진입니다. 예. 환자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셨고요. 예. 수술 후에 삶이 굉장히 행복해지셨습니다. 밖으로 뭐가 이렇게 지렁이처럼 울룩불룩 튀어나와야 하지정맥류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는데 저분은 네. 그게 없었고 깨끗했죠. 그냥 계속
내가 알 수 없는 이유의 괴양만 계속 생기고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예. 알고 봤더니 그게 하지정맥류였고 예. 치료를 하고 났더니 괴양이 저렇게 깨끗하게 좋아졌다. 났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사진은 보시면 예. 이분도 젊은 남자분이시거든요. 예. 예. 피부가 괴사되기 시작했어요. 예. 다행히 아직 괴양까지는 안 가셨는데 네. 보시면 오른쪽 다리에 피부색이 많이 나쁘면서 네. 다리가 많이 부어 있죠. 예. 이게 젊으신 남자분이셨는데 이분도 오래 서서 일하는 분이셨어요. 예. 근데 주변에서 모두 이분을 피부과로 가야 한다. 그렇겠네요. 피부과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러다가 저희 병원에 방문하게 되셔서 검사를 해보니까 예. 그 주 원인이 하지정맥류였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비수술 치료, 초음파 유도와 경화요법으로 완전히 좋아지셨어요. 예. 그런데 워낙 피부 변색이 심했었기 때문에 예. 오른쪽에 보면 다리 부종은 많이 좋아지셨지만 네. 피부 변색은 조금 남아 있지만 예. 그래도 다리가 건강해져서 그럼요. 되게 편안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네. 다들 잘 해결이 되셔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저분들이 이제 치료를 잘 받았는데 그 뒤에 네. 관리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라 네, 바로 그냥 맞습니다. 집에 가서 일상처럼 생활하시고 산에도 네. 가시고 뭐 그러세요. 그건 아닐 거잖아요. 네.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 시술적인 치료도 필요하지만 네. 자기가 생활 관리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가진 분이시라면 치료 위에 의료용 압박 스타킹 제가 아까 보여드린 예, 거 예. 그것을 좀 오래 신어주는 게 좋아요. 특히나 우리가 뭐 교직에 계신 분이라면 근무 시간에 수업 시간에 스타킹을 신는다든지 직장에서 오래 서 있는 직업이라면 네. 또는 오래 앉아 있는 직업이라면 예. 스타킹을 신어주고 예. 그리고 평소에 가볍게 걸어 주셔야 돼요. 예. 가만히 서 있거나 가만히 앉아 있으면 혈액 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걷기 운동을 해준다든지 예. 그리고 조금 피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반신욕 같은 걸 매일 하는 거 안 좋아요. 뜨거운 물에 오래 담그고 있으면 혈관이 확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정맥류가 있거나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는 반신욕을 매일 하거나 이런 건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죠. 안 그래도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혈관 문제라고 생각하시니 네. 이거 좀 뜨끈한데 족욕을 네. 하든지 네. 반신욕을 하면 좀 혈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려고 네. 했는데 네. 안 좋단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제가 하지정맥류로 치료받는 모든 분들한테 요 이야기는 하죠. 우리가 정상적인 분들이라면 뭐 반신욕이나 모욕이나 이런 거 괜찮지만 예. 하지정맥류를 앓고 있다면 예. 반신욕, 족욕, 사우나 이런 거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네요. 네. 좀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왜 운동도 네. 하지정맥류에 좋은 운동이 있고 그렇죠. 나쁜 운동이 있다고 네, 하던데 예. 뭐가 좋은 운동이고 뭐가 나쁜 운동이에요? 좋은 운동을 우리가 고르자면 예. 수영 좋고요. 예. 그다음에 가벼운 걷기 운동 예. 이런 건 다 좋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스쿼트 있잖아요. 예. 뭐 아주 웨이트를 많이 주고 예. 스쿼트를 심하게 하면 하지정맥류에는 안 좋겠죠. 아, 그래요. 그렇죠. 힘 주는 게 안 좋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그래서 너무 심한 웨이트 트레이닝 조금 피해 주셔야 되고 예. 우리 마라톤도 예. 너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장거리를 뛴다거나 이러면은 하지정맥류가 있는데 마라톤을 많이 하면 하지정맥류가 빨리 악화됩니다. 그래요. 등산도 마찬가지겠죠. 예. 아주 장시간 높은 산행을 많이 한다거나 격렬한 산행을 많이 하시게 되면 하지정맥류가 빨리 악화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걷기 수영 좋다. 네. 그다음에 힘 주는 거, 복압 힘 주는 거 별로 안 그렇죠. 좋고 네. 너무 오래 걷거나 너무 오래 뛰는 것도 안 좋을 수 그렇죠. 있다. 요거는 염두를 해두시는 게 네. 좋겠습니다. 직업을 선생님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분명히 재발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전에는 오른쪽이었는데 해결 네. 잘 됐는데 이제 왼쪽이 생긴다든지 네, 네. 뭐 그럴 그럴 수 분들이 있죠.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재발도 잘 하나요? 예, 하지정맥류는 재발률이 있는 병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넓게 보면 약 한 20에서 25% 재발한다고 하는데 예. 그거는 이제 그런 것을 막기 위한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평소에 뭐 조심해야 될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스타킹을 신는다든지 가벼운 걷기 운동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수술을 받았다면 병원에 정기적으로 내원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보통 완치 판정을 받고도 예. 1년이나 2년에 한 번 정도씩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네. 초음파 검사를 해보는 거죠. 어. 그래서 병이 문제가 없습니다. 어. 그러면 또 저희들이 1년이나 2년 후에 오세요. 이러고 조금 증상이 없더라도 예. 한 2년이나 한 번씩 정도를 내원해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고 네. 만약 병적인 역류가 보인다면 예. 수술적인 방법 말고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수술적 주사요법으로 외래에서 주사만 이리 한 대 두 대리 맞아줘 버리면 예. 재발을 예방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선생님한테 시술 받으신 분들은 네. 몇
달 혹은 몇 년 간격으로 한 번씩 보시나요? 저희들이 수술하고 나면 한 달 후에는 일단 봐야죠. 예. 보고 그다음에는 6개월 후에 한번 점검하죠. 그래서 6개월 후에 오면 대부분 다 완치되었었거든요. 예. 그러고 나면 1년 후에 오시라고. 예. 그렇게 한 3년을 1년마다 보고요. 예. 그다음부터는 2년에 한 번씩. 그래서 5년째, 7년째, 10년째 이렇게 한 번씩 점검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재발의 위험에서 다 벗어나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재시술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있다고 네. 하면 네. 그분들은 조금 더 까다로운가요? 어때요? 네. 사실 저희들 그 병원에 있어 보면 네. 이미 한 번쯤 치료를 받고 그렇겠죠, 재발해서 그렇겠죠. 오시는 분들 많이 봅니다. 예. 그래서 재수술 클리닉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 환자들을 또 집중 치료하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재수술이 힘들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냥 처음 수술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로 갈수록 수술은 어려워집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절개에서 수술했던 분들한테 다시 절개에서 수술한다는 게 무리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게 재발할 때는 큰 혈관으로 재발한다기보다는 예. 아주 장가지로 재발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적인 방법보다는 네. 이제 조금 더 편한 방법, 예. 우리 초음파를 보면서 치료해주는 초음파 유도와 혈관 경화요법이라는 예. 비수술 주사요법을 주로 많이 하게 되죠. 재수술도 재시술도 가능하다. 충분히 예, 가능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예. 해주셨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오늘 마무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지정맥류 이미 갖고 계신 거 다 알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서 그렇죠. 네. 시술을 받아야 하나, 네. 수술을 받아야 하나, 네. 좀 미뤄도 되나 이런 네. 거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네. 계실 것 같아서 네. 이분들에게 마지막 당부 말씀으로 오늘 네.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하지정맥류를 지금 22년째 치료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분은 아이고 조금 일찍 오시지 이런 말을 하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적게 오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든 병이 특히나 이 하지정맥류는 만성 질환이에요. 따라서 적기에 초기에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가 의심이 되고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빨리 병원에 오셔서 한번 검사라도 받아보시고 네. 의사의 정확한 판단을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덕분에 오늘 하지정맥류가 뭔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요즘 어떻게 치료하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 김병준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종아리가 지금 좀 뻐근해 오실 텐데 오래 서 있거나 걸을 때 종아리가 뻐근하신 분들 그리고 뭔가 다리, 발 쪽에 혈관이 좀 울긋불긋 보이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깊이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